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10분 20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내 버스 요금 요즘 또 인상 소식이 들려와서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요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자가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 이용이 잘 없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요즘 이제 경제가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버스 요금조차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요. 그래도 또 지역 경제에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제주 청소년들의 버스 요금을 무상화해달라, 무료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청소년 단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뭐 경제적인 이유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관련 내용을 제주 청소년 기후평화 행동의 정근효 단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청소년 버스비 무상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번에 이런 그 목소리를 내게 되셨는지 배경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음. 최근에 청소년 버스비 무상 지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저희 도의회에서 했습니다. 그 전에 버스 공영화에 관련한 음.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공영화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토론도 해보면서 의견을 좀 도출해 냈습니다. 청소년이다 보니 청소년들의 한 달 버스비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것을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비싼 버스비가 생각보다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무상화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또 제주도의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수송 부분 온실가스 중 자가용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기후 재난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 타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쉽고 편하게 버스를 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청소년 버스비 무상 지원이라는 의견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제주의 버스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편하게 탈 수 있는 버스의 고민들을 좀 도출해 낸 것 같습니다. 음. 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야 뭐 버스 이용할 일 없겠지만 사실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등교 네. 하교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버스 타기 좋은 환경을 일단 만들자. 예. 네. 네. 이런 또 배경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네.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이런 네. 것도 좀 궁금하고 글쎄요. 뭐 어느 정도 게 이야기가 좀 네. 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음. 일단 음. 저희가 말하는 버스 무상화는 청소년부터 제주 전 도민을 무상화해 나가면서 좀 이 모든 제주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었고, 이번에 저희가 했던 주장은 청소년부터 그러면 무상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에게는 버스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가 제주도에서는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교육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있지만, 이마저도 학원, 학교 등 많은 곳을 이동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부족하다는 점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원이 아예 가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어서 아직도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많은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학교 안의 청소년들도 함께,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좀 무상화에 대한 제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고 뭐 네.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뭐 상당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우리 단장님께서도 버스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학교 아 등교, 네네. 뭐 학교 이런 데 등등 많은 곳에서 버스를 이용하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좀 불편한 점도 있긴 한데, 제가 서귀포도 자주 오가고 제주시도 자주 오가는데, 시청이나 이런 도시 같은 곳들만 버스가 좀 많이 다니고, 다른 지역들은 수가 적다는 것이 너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월에 사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최근 버스가 줄어들어서 불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애월 수산리에 살다 보니까 버스가 1시간에 3대밖에 없어서 정말 일찍 일어나야 한다. 어디에 가려고 하면.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가려면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이런 이런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네, 그런 아쉬운 점들을 좀 토로하는 청소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안을 하시면서 뭐 다양한 청소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 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작년 11월에 음. 대통령 대표단에서 제주의 청소년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버스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서 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한 점들, 그리고 개선할 점들을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데 무상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현금 없는 버스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대청행 단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공교육 청소년들은 한 달에 3, 4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가 버스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마저도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미비해서 이번 버스비 전액 무상화 정책에서 모든 이들이 배제되지 않아야 음. 한다는 것을 좀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 청소년 버스 요금을 무상화한다라고 네. 한다면 무료로 일단 탑승하는 거 외에 네, 네. 뭐 기후나 아까 환경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청소년들이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면 제주도에 지금 자가용 분담률이 되게 높거든요.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비율이. 그래서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고 버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감소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km 이동 기준으로 승용차는 210g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버스는 27.7g, 그리고 지하철은 1.53g에 불과하는데요. 독일의 경우 공유로 티켓 사례를 보면 2022년 여름에 도입된 이 티켓을 구매하면 한 달 동안 고속열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그 유로를 받고 많은 시민들이 이를 활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 독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이 티켓으로 25% 증가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0만 톤이 줄어드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좀 높이고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탈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버스비 무상화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도 청소년 버스 요금을 무상화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충남시에서는 2025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1일 3회씩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서 교통카드 발급률도 2023년에는 45.8%에서 2024년 말 기준 60.7%까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충남시에서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작년 초에 경기도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버스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서 경기도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에게 버스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완전 무상제는 네,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100원 네, 버스라든지 해서 이렇게 좀 최소한의 금액을 내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네, 이렇게 좀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뭐 어쨌든 무상이든 100원이든 어쨌든 이런 제도들이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좀 네, 제기가 될 수도 있겠고 네, 또 지금은 어쨌든 내고 있는 그런 재정적인 그 지원이 되는 음, 부분에서 음, 이것이 이제 없어지면 재정 부담도 음,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재정이 부족하여서 음. 아직 실현을 못한다는 음.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기후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흥행의 불편과 이동의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에 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버스비 지원조차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차별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적어도 이러한 무상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무상화 실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문제들의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책들이 특정 세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무상화 정책의 혜택을 점차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물론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시민들이 느끼는 혜택과 그에 대한 반응을 잘 조율해서 재정적인 문제도,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도 좀 해결해서 전도민 무상화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참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또 앞으로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겠고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미 뭐 관련 기관에서 이 내용 관련해서 실무 협의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그 제주도나 교육청하고도 이야기 나눠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제주도와 교육청에서는 음.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음. 하지만 좀 저희가 이 라디오에 출연하기 전에 좀 저희 단원들과 좀 소통을 해봤을 때, 솔직히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결정이 성인 중심, 그러니까 비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제주도 버스 완전 무상화이지만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분들이라던가 주로 이용하는 그 이용층을 대상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회의를 개최하거나 청소년 대표를 선출해서 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고, 뭐 온라인 설문조사, 저희가 했던 온라인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그렇군요. 이게 참 대중교통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도민들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발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좀 대화가 오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음. 그 안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꼭 좀 음.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복지 차원이다 보니까 예, 음. 어떤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물론 재정 부담이 있는 게 참 크긴 합니다. 예, 이게 재정이 또 반드시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주도와 교육청 그리고 뭐 우리 도민들의 좀 공론화 과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네. 들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단체가 제주 청소년 기후 평화 행동입니다. 예.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단장님이시잖아요. 예. 네. 어떤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지 일단 네. 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음. 제주 청소년 기후평화 행동은 제주의 14세부터 24세 청소년들이 제주의 기후정의를 실현으로 평화를 만들어가자고 모인 단체입니다. 제2공항과 뭐 강정해군기지,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제2공항과 강정해군기지를 포함하여 비자림로, 뭐 서귀포시 우회도로 등 제주의 많은 난개발 문제에 있어서 삶을 살아갈 당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주도의 삶을 살아갈 당사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환경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사회 참여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청소년 단체입니다. 음. 그동안 여러 활동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네. 활동들을 펼치셨을까요? 네, 저희는 제주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기억하는 연극을 준비해 그걸 올리기도 했고, 그렇군요. 네.
재작년에는 제2공항 청소년 원탁회의를 저희가 제주도에서 개최해서 제주의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제2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제주도에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제주에서 최초로 기후정의 캠프, 제주 기후정의 캠프를 열어서 청소년 60여 명이 이 기후정의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자리를 또 가지기도 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서 제주 청소년 시국선언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고, 제주 녹색당과 함께한 제주 청소년 정치학교에서도 계엄령 이후 다시 만난 민주주의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토론해보는 활동을 좀 같이 함께 해 나갔습니다. 이 청소년들, 그것도 우리 제주 청소년들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좀 놀라신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그 정치학교 이야기도 네, 있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제 시국선언단 이름도 네, 올렸다고 하셨는데 좀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좀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떤 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이번 음. 탄핵 전국 속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뭐 교과서와 책에서만 봐왔던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떠한가, 우리가 그냥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살아왔던 이 민주주의가 과연 그냥 살아가면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이 힘을 가져서 목과 권리를 가진 청소년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이들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나도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목소리를 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제주 청소년 기후평화행동의 정근효 단장과 오늘 그 제주 청소년 버스 요금 무상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단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봐서 청소년들이 참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또 우리 사회에 개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짧게 마무리 말씀 한마디 남겨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청소년들이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소리 내고 있는 단체인데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렸던 무상화 관련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주의 다양한 기후 문제 그리고 난개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런 목소리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청소년 평화기후행동의 정근효 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